안녕하세요. 술사TV 술사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몇 군데의 시공사를 선정했으면 이제 견적을 요청해야 합니다. 견적 요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적정 시공사 4~5군데를 선정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정 공사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견적서를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견적서를 요청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내가 원하는 공사 범위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축주가 원하는 사항과 시공사가 생각하는 바가 다른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동상이몽이죠. 이러한 동상이몽을 막기 위해서는 견적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바로 도면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도면의 정확도입니다. 생각보다 건축 도면이 부정확하거나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또한 설계를 무조건 싸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계 단계에서 도면에 명기해야 할 사항들을 최대한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버전의 도면을 시공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허가 도면은 말 그대로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도면입니다. 실제 허가를 받고 나서 이것저것 변경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경 사항도 생기고 도면의 업그레이드도 됩니다. 시공사에서 정확한 견적을 하기 위해서 최종 도면을 제공하고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나고 도면 수정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컨택하다 보면 예전 버전으로 시공사는 견적서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흔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최종 금액 확정이나 준공 시 공사 금액으로 인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의 도면 제공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도면이 정리가 되고 나면 스펙북이란 걸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도면에 간단히 표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 복잡한 건물이라면 건물의 마감에 대한 스펙을 지정하는 자료입니다. 외부 마감은 어떤 자재로 할 것인지, 전등은 무슨 제품, 도기류는 어떤 것, 창호는 어떤 제품인지 등등 도면에 표현이 안 되는 자재의 품질을 결정하는 서류입니다. 창호를 보면 LG, KCC, 한화 등등 많은 제품들이 있고 그에 따른 금액도 다릅니다. 건축주가 원하는 사항을 지정해서 만든 리스트가 스펙북입니다. 도면과 함께 이러한 스펙북을 제공해주면 보다 정확한 견적 금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스펙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견적 단계에서 하나씩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견적 단계에서 이러한 스펙이 결정되고 내역서에 반영이 되어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공사의 심리도 계약하기 전에는 이것저것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공사 단계에서는 본인들의 단가는 저렴한 자재를 기준으로 견적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자재를 사용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에 이러한 자재 스펙을 정하고 가야지 추가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견적을 하기 위해 시공사와 미팅을 하기 전에 본인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 부지를 실제 방문해서 현장 여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걸 보통 현장 설명이라고 합니다.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공정성을 위해서 정해진 날짜에 입찰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한 번에 모아서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동일한 공사 조건을 설명해서 견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업체마다 동일한 견적 조건을 가지고 견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각각의 업체를 별도로 만나고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견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 조건이나 기타 사항들은 건축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견적을 하는 시공회사에게 동일하게 전달되어 서로 다른 조건으로 견적하는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어떤 시공사가 특정 공사 조건을 누락시킨 경우
그 업체는 견적 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업체와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한다면 추후 공사하는 시점에서 누락된 공사 조건을 언급하면서 공사비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서로 간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도면이 잘 작성되고 원하는 스펙이 결정되고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나면 시공사의 관리 능력이나 경쟁력에 따라 견적 금액이 결정됩니다. 견적서를 받아보면 알 수 있지만 시공사마다 그 견적서 형태가 다양합니다. 일반인들이 견적서 검토하기는 쉽지 않지만 건축을 아는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약간의 노력을 들여 계략적인 내역 검토는 가능합니다. 최저가로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좋겠지만 싸고 좋은 것은 사실 없다고 봐도 됩니다. 무조건 싼 금액으로 공사를 한다는 업체는 경계해야 합니다. 견적서를 받아보고 너무 고가이거나 너무 싼 업체는 견적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어디서 금액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 범위 및 자재의 스펙 등을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 가지 팁으로 설계사와 계약 시 시공사 내역서 검토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설계사에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견적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